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 스윙맨 정윤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영상 편안히 보시면서 투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엑시콘이 되겠는데요. 연초에 반도체 하락이 다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실적 미스까지 좀 나오면서 관련된 이제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큰 추세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을 활용해서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하고 2024년 수익을 더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오늘까지 3일째 실적 발표 후에 하락이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큰 바탕이 되고 있는 건 AI잖아요. AI 산업이 꺾이면 모를까 AI 산업은 여전히 굳건하게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관련해서 중국 쪽에다가 맞춤형 칩을 판매하는 전략까지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사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은 결국해서 성장하고 반도체 산업도 2024년 계속된 호황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이제 회복이 다시 한번 더해진다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투자를 통해서 기대되는 종목들 다시 한번 기회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연초에 반도체 종목들 하락이 나왔지만 특히 크게 하락이 나온 종목들은 이런 네오셈과 엑시콘 그리고 제주반도체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조금 급등에 따랐던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네오셈과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XL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잖아요. 근데 CXL은 하이닉스도 투자를 하지만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메인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투자가 지연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밸류에 대한 우려 등이 오히려 좀 나오면서 빠른 매물을 좀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준다면은 다시 이런 CXL 관련주들도 기대했던 흐름 당연히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 시점이 곧 이제 다음 주부터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8만원 앞두고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어요.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 차익 매물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이 좀 나왔냐면은 이 대주주 일가 있죠. 오너 일가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가지고 지분을 어쩔 수 없이 좀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얼마만큼의 지분을 팔았냐면은 총 2,982만 주 금액으로는 2조가 넘는 금액을 매도를 했고요. 그게 오늘 1월 10일자로 이렇게 장전 대량 매매 블록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물량은 이제 외국인들이 다 받아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은 이제부터는 조금 오버행 이슈가 끝난 다음에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수급 이슈와 별개로 실적이 사실 아쉬웠던 부분은 맞아요. 사실 기대를 했던 거는 SK하이닉스가 작년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고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도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지만 실적 발표 나온 게 어닝 컨센서스에 조금 미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반도체 사업부가 적자이기 때문에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이달 말에 자세한 실적이 나오겠지만 그 내용을 보더라도 조금 반도체에선 아직까지 아쉬웠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추세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이미 D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좀 회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가격 추이도 현재 16주, 17주, 18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낸드 가격 역시도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 이 회복세는 더욱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즉 전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전방에 대한 수요는 결국 AI를 중심으로 나오는 가운데 이제 스마트폰 판매 등 이제 IT 기기의 판매가 더해진다라면은 메모리 가격은 보다 수요 측면에서 안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이슈는 이 감산을 작년 했고 이제는 감산을 좀 다시 풀고 다시 가동률을 올릴 텐데 가동률을 다시 올려도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예전만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칩들이 이제 HBM이라든가 이제 DDR5로 대부분 이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데 올해 이제 DDR5가 드디어 DDR4의 점유율을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는 이미 예전부터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전보다 좀 레거시 공정보다 수율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감산을 멈추고 생산 수요를 늘려도 기본적으로 공급량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단가는 높은 매물을 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는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반도체 시장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수요 회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올라가고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HBM만 가지고는 모든 AI 산업 매물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효율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이 CXL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 그리고 AI 칩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력이 너무나 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이 1.1 단계를 넘어서서 2.0 단계로의 CXL 2.0 도입은 현재로서는 필요한 상황이고, 관련해서 장비를 이미 만들었다고 하는 네오셈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금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엑시콘이나 네오셈 같은 기업들은 주력 매출이 기본적으로 D램 쪽 매출도 있지만 낸드 검사 장비, SSD 검사 장비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하반기부터 나올 수 있는 이 낸드 가격의 회복 같은 경우도 올 한 해 실적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안 좋았던 낸드 가격이 이제는 좀 회복세를 보이게 되고, 여기에 따른 관련된 SSD와 관련된 장비 매출도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업의 회복과 CXL 투자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의 어닝 미스를 통해서 이걸 빌미로 해서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오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시콘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재 나왔던 갭을 다 메꾸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넓게 잡으면 한 17,000, 이 부분이 지지가 되겠네요. 17,000원 선을 지지로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18,000원대를 돌파하고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1차 상승은 한번 좀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1차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2차 상승이 보다 본격적인 상승, 이제는 우려를 딛고 기대감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혹시 여기서 좀 기간 조정까지 이어진다라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조금 더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오히려 기회가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실 이미 종목별로는 움직임이 달라진 종목들도 있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벌써 최근에 하락폭을 다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오테크닉스는 작년에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오테크닉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친삼성향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을 이용해서 마크를 새겨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를 깎아주는 그런 장비들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먼저 하나씩 좀 먼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CXL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다소 가격 변동성은 큰 상황이지만 이거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최근 좀 하락이 나왔던 반도체와 그리고 엑시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계속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큰 그림 가지고 계속 접근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안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하시고 영상 편안히 보시면서 투자 대응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